자, 오늘은 SK 오션플랜트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증권사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 이걸 아주 쉽고 명쾌하게 한번 뜯어보려고 해요.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의 핵심 플레이어로 떠오르는 이 회사. 과연 시장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속내를 확실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살펴볼게요.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고 그 이유를 하나씩 파고드는 거죠. 회사가 뭘 하는지, 숫자는 어떤지, 그리고 리스크는 없는지까지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자, 보통은 서론부터 시작하지만 우리는 바쁘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부터 바로 갑니다. 애널리스트의 최종 결론, 도대체 사라는 건지 팔라는 건지 그것부터 딱 정하고 가죠. 바로 이겁니다. 리포트 헤드라인인데 빠르게 증가한 해상풍력 수주잔고. 와, 이게 사실상 이 리포트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 거예요. SK 오션플랜트를 좋게 보는 모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이 말이 어떻게 숫자로 증명되는지 한번 보시죠. 그래서 결론은 매수 의견 유지, 그리고 목표 주가는 25,000원을 그대로 제시했습니다. 지금 주가 생각하면 아직 올라갈 룸이 꽤 있다 이렇게 본 거죠. 아니 근데 SK 오션플랜트가 도대체 뭘 하는 회사길래 이렇게 좋게 보는 걸까요? 이 회사의 성장 스토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얘네가 돈을 버는 두 가지 핵심 사업, 이 두 개의 엔진을 알아야 합니다. 보시면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왼쪽, 해상풍력. 이건 뭐냐면 바다에 떠 있는 거대한 풍력 발전기 있잖아요. 그게 쓰러지지 않게 꽉 잡아주는 엄청나게 큰 철골 구조물. 이걸 재킷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그걸 만드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은 특수선. 이름 그대로 해군 함정이나 해경 경비함 같은 특수 목적의 배를 만드는 거죠. 이게 언뜻 보면 완전 다른 사업 같잖아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거친 바다 환경을 버텨내는 아주 거대한 쇳덩어리를 정교하게 만드는 기술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당장 매출 비중을 뜯어보면 아직은 특수선이 64%로 형님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리포트가 진짜 주목하고 있는 건 바로 저 28%짜리 해상풍력 사업입니다. 앞으로 이 비중이 어떻게 역전되는지 그게 바로 이 드라마의 핵심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애널리스트가 왜 그렇게 매수를 외쳤는지 그 결정적인 이유를 파헤쳐 볼 시간이에요. 바로 회사의 미래 실적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수주 현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와, 이 숫자 한번 보세요. 5,051억 원. 이게 뭐냐면요. 2025년 3분기, 딱 3개월 동안 새로 따낸 계약 금액이에요. 5천억이 넘는 돈을 한 분기에. 이건 뭐 성장 엔진의 시동이 제대로 걸렸다는 소리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방금 그 5천억 원짜리 신규 수주 있죠? 그중에서 97.7%, 그러니까 거의 100% 전부가 해상풍력 쪽에서 터졌다는 겁니다. 이제 회사의 체질이 어디로, 얼마나 극적으로 바뀌고 있는지 감이 오시죠? 자, 그렇게 신규 수주가 쏟아지니까 회사가 쌓아놓은 총 일감, 즉 수주 잔고가 1조 원을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창사 이래 역대 최고치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수주 잔고는 말 그대로 보장된 미래 매출이거든요. 앞으로 몇 년간은 먹고 살 걱정 없다는 아주 든든한 보험 같은 거죠. 좋아요. 미래 먹거리는 든든하게 쌓아놨다는 거 알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은 잘 벌고 있냐?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럼 가장 최근 성적인 3분기 실적이 어땠는지 숫자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었는지 아닌지. 보시는 것처럼 3분기 실적 아주 훌륭했습니다.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47.2%나 늘어서 2,932억 원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도 26.7%나 성장한 193억 원. 시장에서 이 정도는 벌겠지 하고 예상했던 수치, 즉 컨센서스를 가뿐하게 넘어선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그리고 리포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앞으로는 더 좋아질 거다라고 말하죠. 왜냐? 지금보다 돈이 더 잘 남는, 즉 마진이 더 좋은 해상풍력 사업의 비중이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커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당연히 회사 전체의 이익률도 올라가겠죠. 단순히 몸집만 커지는 게 아니라 체력도 더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뭐 당장 투자해야 할 것 같죠? 하지만 항상 좋은 이야기만 있을 순 없습니다. 모든 투자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는 법이니까요. 애널리스트가 콕 짚어낸 잠재적인 리스크는 뭔지 이것도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정말 장밋빛 전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수주잔고는 역대 최고, 실적은 서프라이즈. 하지만 과연 이 회사의 앞길이 고속도로처럼 뻥 뚫려 있기만 할까요? 보고서가 지적하는 걸림돌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걱정거리는 바로 국내 규제 문제입니다. 이게 좀 복잡한데요. 정부가 주도하는 해상풍력 사업자 선정 입찰이 자꾸 딜레이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또 이미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도 뭐 군사시설이랑 협의해야 한다 이런저런 규제 때문에 속도를 못 내고 있대요. 한마디로 해외에서는 잘 나가는데 정작 안방인 국내에서는 이런저런 행정적인 문제들 때문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거죠. 이 불확실성이 빨리 해소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까지 쭉 살펴본 이 회사의 엄청난 기회와 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리스크, 이 두 가지를 다 합쳐서 이 리포트가 우리에게 던지는 최종적인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SK오션 플랜트는 지금 전 세계적인 친환경 에너지라는 거대한 파도에 올라탈 최고의 서핑보드를 손에 쥔 선수와 같아요. 기록적인 수주 잔고가 바로 그 증거죠. 하지만 바로 그 파도 밑에는 국내 규제라는 예측하기 힘든 암초가 숨어있는 딱 그런 상황인 겁니다. 기회와 리스크가 아주 명확하게 공존하고 있는 거죠. 결국 투자자인 우리가 던져야 할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 아닐까요? 전 세계가 녹색 에너지라는 미래를 향해 전력 질주하고 있는 지금, 과연 SK오션 플랜트는 국내라는 좁은 바다의 암초를 무사히 피해서 저 거대한 글로벌이라는 대양의 기회를 움켜쥘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답이 곧 투자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